원칙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진리이다. 이런 원칙들은 여러 비슷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대응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과 마주친다. 원칙이 없다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일처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상황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식에 대한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뚫고 네. 이렇게 작은 방에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혹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저희 뭐 진짜 다 괜찮으시죠? 건강을 다 검증 받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이 아주 강렬하고 엄청난 책이죠. 지금 관심사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또 판세, 뭐 그 사태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주식이 지금 연일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거의 매일 1조씩 팔고 있고 또 그걸 또 한국인들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경제 방송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갖고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한 책이죠. 네. 그래서 가지고 온 책이 원칙입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정말 투자계의 구루시죠. 그분의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이 원칙이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역자이신 고영태 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이 원칙이라는 이 두꺼운 책의 역자인 고영태 님은요. KBS의 기자십니다. 현재 기자시고요. 네. 현재 기자신데 좀 높은 기자신 것 같고요. 위에 몇 분 안 계세요. 20권 가량의 책을 번역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원칙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일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옮긴 책으로는 커넥토그래피 혁명, 미래의 속도, 절대 가치, 10년 후 미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영태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가 책을 안 내신 분인데 이게 첫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보통 리포터로 알고 있었는데 나왔을 때 일단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왔다는 것만도 기뻤었는데 읽어보니까 더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미리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레이 달리오는 일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헤지펀드만 운영하거든요. 근데 헤지펀드라는 게 기관이나 뭐 정부 단체 이런데 엄청난 그 규모의 자금을 맡겨야지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레이 달리오가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네요. 저는 또 나름 경제 전문가여서 경제 리포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분은 리포터는 계속 또 내셨잖아요. 그렇죠. 2020년 뭐쯤 하반기 이런데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때 확률이 한 75% 정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예측이 잘못하면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불길한 예감도 드네 지금. 트리거가 돼서. 최근에 또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저는 이 책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지금 시기에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한번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원칙은 미국에서는 2017년에 발행된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행하고 번역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사실 조금 두려웠던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팩트를 기술한 게 아니라 이 저자의 인생의 철학 이런 게 자기의 인생 여정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분량도 많지만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기는 했는데 뭐 이 좋은 책을 또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원칙이라는 게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아까 서두 읽어주신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원칙에 갖고 있으면 쉽게 분석해서 유형별로 별로 생각 없이 아주 합리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삶에서는 자기만의 원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고 투자자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건 인생 철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책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레이 달리오는 어떤 분인가요? 뭐 아시다시피 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전 CEO죠. 지금 이제 CEO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그 헤지 펀드 자금의 규모가 약 180조 원. 네,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한테 맡긴 기관 야. 투자 고객만 350개 예. 명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헤지 펀드를 이 책 쓸 때까지 약 26년 동안 운영했어요. 네. 근데 23년 동안 네. 전부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2012년 유럽의 재정위기 때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는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미리 예측을 네. 하고 네. 그 정도로 헤지펀드의 전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2012년에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 중에 소개되기도 했고 개인 재산만 지금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보니까 네. 포브스 아시죠? 네. 네. 포브스 기준으로 20조 원 세계 57위의 거부입니다.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데 지금 20조를 좀 깔고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해요 이분은. 네. 그때 그래서- 빌 게이츠랑 같이 뭐 기부. 예, 빌 게이츠 재단에 멜린다. 기부서약, 네. 기부서약. 예, 네. 거기도 참여해서 기부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존경할 만한 거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20조 원이면 저도 뭐 기부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방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 성과를 내시고 또 존경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음. 현재같이 약간 좀 경제적으로 진짜 휘청하는 이 순간에도 레이 달리오의 트위터가 뭐라고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될 정도로 지금도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읽었는지 저희 멤버들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어떻게 읽었어요? 찌찌뽕. 아 뭐야 유치하게 진짜. 네. 저는 참 다 읽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 3부의 내용 중에 1부, 2부까지 읽었습니다. 네. 3부는 어떻게 보면 좀 경영인 또는 조직, 관리자 네. 정도 되는 분들이 읽어야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1부, 2부 읽으면서도 되게 많이 좋았어요. 일단은 저도 나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인생의 원칙을 좀 강조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근데 인생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감정대로 때로는 내 감각대로 이렇게 흘러갔던 거죠. 투자랑은 좀 다르게 별개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책입니다. 제가 잘 몰랐던 금융이나 경제 쪽 지식들도 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네. 저는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네. 세계적인 투자 그루의 40년에 걸쳐 다듬어진 인생과 일에 대한 매뉴얼이었다. 나에겐 후세에게 남기고 싶은 원칙과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었다. 실패와 그를 통한 배움,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피땀 눈물로 이룩한 원칙을 가족과 나의 조직, 사회에 전달해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에 대한 방법과 답을 철저하게 실험하고 정리해온 레이 달리오의 경험과 사고체계가 그대로 녹아든 지혜의 정수다.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정도의 지성, 열정, 실행력을 갖춘 레이 달리오의 삶의 원칙을 읽으며 참을 수 없는 범인의 초라함도 느꼈지만 합리성의 극치라고 느껴지는 조직 관리의 방법, 실패에서 배우는 강인한 모습을 보며 나의 삶의 여러 장면에서 레이 달리오를 떠올릴 것 같은 예감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 다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빠시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서두에 좀 얘기한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좀 잘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해오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좀 더 먹고 나니까 이게 융통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큰 것들을 해내려기 위해서 진짜 원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융통성을 부려야지 이게 일이 더 잘 되는 것들이지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제가 정말 조그만 걸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주셨던 책이고요. 그래서 큰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개인의 인생을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원칙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준 책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첨언하자면은 원칙이라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이든 탈무드든 뭐 불경이든 거기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커다란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레이 달리오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훌륭한 원칙들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마주치는 현실은 그거와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지 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맞는 아주 세부적인 원칙들 이게 총 세보면 211개라 그래요. 정확히 저는 안 세봤어요. 네네. 그 211개의 원칙들을 자기는 40년에 걸쳐서 하나씩 메모를 해가면서 정리했고 그거의 최종 결정판이 이 책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고용태 역사님께서는 원칙 있으신가요? 저도 없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할 일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뭐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해법이 있다면은 나도 이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걸 메모를 남겨놓으면은 그런 메모가 쌓여서 자신만의 원칙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뭐 적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어요. 결단력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책들을 계속 번역하시면서 어떤 이유로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참 번역의 길로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의 뭐 홍보실 직원이 제가 그 당시에 IT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네. 2010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구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구글 책이 딱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군가 번역하고 싶어 하는데 그 홍보실 직원의 선배가 출판사 직원이셨는데 번역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기자는 뭐 영어도 좀 하고 미국에서 공부 좀 했고 네. IT도 잘 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책이 잘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출판사에서 괜찮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분야의 책인데 이거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네. 그게 연이 돼서 번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 이 책이 이렇게 사랑받으실 줄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 이 책이 사랑받을 줄은 모르셨다고 하시던데.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제 경험을 볼 때 보통 경제 경영서 실용서들이 잘 나가요. 근데 이건 약간 인생의 철학, 네. 자기 개발서잖아요. 네. 거기다가 가장 큰 그 부담이 될 것 같은 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과연 사람들이 이게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근데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예상을 못했죠. 이 책을 내용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강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네. 뭐 많은 또 기업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요. CEO 분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H모 그룹 되게 큰 그룹입니다. 거기에 계신 회장님이 이 책을 딱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나만 하면 안 되고 우리 회사도 아이디어 성과주의나 이런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 좀 가르쳐보고 싶은데 마침 독서 토론회도 있는데 거기서 좀 읽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요청해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웠죠. 아니 이거 내가 쓴 책이면 내가 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는데 거장이 쓴 책을 그것도 자기의 인생 여정과 경험, 철학에 녹아있는 책을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절했어요.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그랬더니 몇 번 전화 오셔가지고 괜찮다. 이게 워낙 두꺼워서 다 읽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 내용을 가장 정리만 잘해서 전달해줘도 네.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서 했죠. 그때 네. 임원들 전원이 참석하셨고 와. 네. 근데 뭐 괜찮다고 많이 네.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리해 준 것도. 네. 이 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책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구조는 단순해요. 내용이 네.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총 3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1부는 나의 인생 여정 이런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레이 달리오의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소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1부 읽을 때는. 그렇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레이 달리오라는 청년이 12살에 주식을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고 또 중간에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위기 중에서 왜 1982년도 네. 크게 한번 파산한 적 있죠. 네. 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이 사람이 원칙을 더 확고하게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나라. 그때 그렇죠. 그때까지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예측하면 맞는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자기 예측이 크게 틀리면서 완전히 진짜 가장 큰 나락으로 빠졌는데 네네.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게 내가 옳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온 네. 게 이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 경험 덕분에 이 책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네, 좀 이어가면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삶의 원칙, 인생의 원칙 정리해 놓은 곳이고요. 제목이 인생의 원칙이에요, 말 그대로. 보면 뭐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 뭐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5단계 과정을 활용하라 등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3부는 일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비중이 좀 크게 잡혀 있긴 한데요. 이분이 이제 조직을 만들고 또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또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거기서 그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좀 잘 정리해준, 세세하게 정리해준 장이 3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부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네, 한번 날 잡고 읽으시면 네.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장기 계획 세우셔갖고 천천히 1부, 2부, 3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요약이 중간중간 아,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진짜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책이 거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원칙, 일에 대한 원칙이 1-2, 1-2의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정말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만 그런 매뉴얼의 제목만 읽어도 조금 뜻은 통하는데 그래도 네. 상세한 내용까지 좀 읽어야 와닿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그냥 원칙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목표를 제목만 일단 보면은- 설정하라 뭐 이런 거는 뭐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제목만 이런 보면 생각이 어떻게 드는데.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네네.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제목의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야지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1부에 레이 달리오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의 인생 여정. 할까요? 강의를 하시니까 이 책을 이제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실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네. 이 책을 이 방대한 내용을 뭔가 이렇게 서두를 던져서 관심을 딱 이끌어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H 대기업 하실 때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음. 저자를 물고 들어갑니다. 워낙 저자가 거물이니까. 거물이니까. 네, 네. 네. 자 이런 사람이다. 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딱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칙이 필요한데 네. 그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갖고 있느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귀가 이제 솔깃해집니다. 그쵸. 그리고 네. 왜 원칙이 필요한가?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레이 달리오처럼 네. 원칙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자기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 부딪히는 온갖 상황, 현실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얘기하면 귀에 싹 꽂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원칙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니 남들 이 써놓은 원칙들도 많다.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투자의 원칙을 써놨을 거고 인생에 대가는 예를 들어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아니면 탈무드 같은 거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거 갖다 쓰면 되지 않냐? 아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 내용이 너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려주세요.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인생의 원칙들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이제 5단계 과정을 활용하라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를 설정해라. 네. 근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걸 어떻게 설정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거 딱 설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우선순위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가다 보면은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네. 그럼 그 문제가 뭔지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내가 몰라서 학습이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까지만 구별해내라. 그다음에 그 원인이 뭔지 이제 찾아봐라. 진단을 해라. 근데 진단하는데 대충 하면 안 된다. 거기에 2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근접 원인과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 네. 근접 원인은 진짜 말대로 그냥 다이렉트. 예를 들면은 나 오늘 회사에 늦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왜 늦었냐? 근접 원인은 버스가 늦게 와서 지하철이 늦게 와서 또는 늦게 일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찾지 말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라. 이거는 보통 형용사로 표현된대요. 너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너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사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겠네. 이거는 그냥 한두 번에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 이 게으르다는 걸 고쳐야지만 자주 늦거나 뭐 지각하는 이런 현상을 아예 처음부터 찾아서 아예 그 싹을 잘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찾아라. 그렇게 됐으면은 계획,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큰 그림부터 그려라.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문제는 미세 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계획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록을 적어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할지. 네. 그리고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 지표까지 만들어라. 그래서 이 5단계의 과정을 계속 활용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의 상향 순환고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실패해서 꼬꾸라지만 다시 해결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야. 또 올라가고 네. 그림으로 표현이 참 좋을 것 올라가는 같은데. 돼지꼬리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우상향하는? 쭉 네. 우상향하는 돼지꼬리가 돼서 그게 성공의 단계로 들어선다. 네. 5가지 단계를 활용하면 자신만의 원칙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5가지 그 원칙에 5단계. 대한 단계, 진행 단계, 방법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범인들이 하기에는 되게 이분은 엄청 집요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점이 뭔지 정말 디테일하게 깊게 파들어가서 그거를 발견해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그렇죠. 있을지 정말 많은 조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해서 방법론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는 건데 이 일반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책을 들어요. 읽다 보면 자기가 쉐이퍼라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 특성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나는 쉐이퍼다.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도 쉐이퍼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끝까지 물고 넘어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하고 뭐 그런 성격들을 잘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인구적으로도 많지 않고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영웅이 되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즐기고 근데 그것도 원칙에 따라서 하고 마냥 즐길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성향이 더 큰 사람은 성취한 쪽으로 그 선택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지 난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만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자기의 원칙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